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린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이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네, 카카오페이 주가를 보시게 되면 한참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에 갑자기 좀 급등하고 있는 상태이죠. 일단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제목입니다. 파이프라인은 완성, 이제 시작이라는 리포트 제목이네요. 동사 투자 포인트는 여행 수요 회복과 함께 크로스보다 중심의 결제 매출 성장과 연내 대환 대출 플랫폼 내 주담대 포함, 그리고 향후 증권 및 보험 자회사 영업 적자 축소 기대되고 있다. 이제 카카오뱅크 제가 종목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관련해가 주담대에 관련돼 가지고 카카오그룹에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쪽에서 이제 계속 그쪽에 좀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그쪽으로 돈이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다음 수혜에 대한 수혜가 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최근에 어떤 이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나왔던 이슈인데요. 비둘기 미국 연준의 고성장주 부각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페드 연준이 기준금리가 고점에 도달했다며 사실상 금리 인상 종결을 시사하자 국내 증시에서 네이버, 카카오그룹 등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등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금리 인하 소식은 기업의 미래 이익에 대해 할인율을 낮춰준다는 점에서 성장주 주가의 상승 재료가 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가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5.5%로 동결한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기준금리가 고점에 도달했거나 그 부근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 또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추가 긴축 카드를 여전히 정책 테이블에 내려놓지 않다면서 이날 회의에서 언제 금리를 인하를 시작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언급했다.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FOMC 이후 미국 증시 강세였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급락 등 긍정적인 매크로 재료에 힘입어 성장주 및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늘 이제 국내 대한민국의 금리 결정도 있었죠. 물론 이제 금리는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3년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3년부터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냐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는 한 24년 하반기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계속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요즘에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경제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월부터 시작할 거다. 뭐 3월, 4월, 6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긴 한데,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24년도에는 미국 금리가 한 3번 정도 인상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처음에 이제 3월달에 24년 3월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가 조금씩 뒤로 물르죠. 4월로 된다. 그랬다가 아니다, 한 6월쯤 될 거다. 그래서 점점 이게 본인들 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23년도부터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24년도 금리 인하는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문가들이 본인이 말해놓고 3월 달에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가 슬쩍 발을 뺍니다. 4월 달에 할 것 같다. 그러다 슬쩍 뒤로 빼면서 6월 달에 할 것 같다. 점점 뒤로 물르고 있거든요. 저는 계속 아직까지도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금리 인하는 24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겁니다. 그리고 3번이라고 말을 대부분 하고 있지만은 저는 많아야 한 2번, 안 그러면 1번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하반기부터 1번에서 2번 정도 예상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금리 인하는 언제쯤 할 거냐? 이거 상당히 중요시 여기신 분들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본인 돈으로 100%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돈을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집을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도 그렇습니다. 야, 이 집의 절반은 은행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국내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쯤 할 거냐? 자, 예를 들면은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하고 현재 2%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주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대형 사거리에 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있는 이자율하고 자 골목에 있는 신협 아니면은 저축은행 아니면은 뭐 새마을금고 거기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대형 사거리에 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어쩌죠?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새마을금고보다 이자율이 더 낮습니다. 왜? 안정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게 줘도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왜? 돈을 떼일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 이 골목에 있는 신협 아니면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이제 저축은행 이런 데 같은 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자율이 높아요. 왜? 상대적으로 약간 위험하니까 이자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미국하고 대한민국을 비교를 볼게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 되겠습니다. 왜?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정적인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재 신흥국에 분류되고 있죠. 우리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흥국입니다. 물론 FTSE 영국 중심으로 하는 FTSE에서는 유럽권에서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고 MSCI에서는 현재 신흥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MSCI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은 신흥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미국이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위험 국가죠. 위험 자산이 되겠습니다. 위험 자산보다 이자율을 2% 많이 줍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큰 사거리에 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골목에 있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이렇게 신협 이런 데보다 이자율을 2% 더 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돈을 넣겠습니까? 안전한데 이자도 2%를 더 줘요. 그럼 사람들 그쪽으로 돈이 몰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금리는 언제쯤 내릴 거냐? 대략적으로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가 최소한 1%포인트까지 줄어들어야 됩니다. 현재는 2%포인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최소한 미국이 금리를 0.25%포인트를 어느 정도 많이 내린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따라간다는 거죠.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2024년도 빨라야 연말 아니면 2025년도가 돼야지 대한민국 금리가 좀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많이 갔네요.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렇게 하락 추세, 하락 채널에 있다가 이렇게 좀 강하게 상승했죠. 지난 11월 말일부터 해가지고 현재 하락 채널을 돌파했다 보시면 되겠고, 자 보시면 오늘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 오늘 대략적으로 496만 8천 주가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 자, 20거래일 평균 거래량이 대략 한 39만 주거든요. 오늘 498만 주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20일 평균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10배 이상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이럴 때 조금 눌림목 구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위에 왜 오늘 윗꼬리하고 떨어졌냐 보시게 되면 윗꼬리하고 밑으로 내려왔냐 보시게 되면은 57,000원부터 62,000원대까지 매물대가 있거든요. 이 매물대 한 번에 소화를 못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실 거나 아니면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조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단봉이 나올 때 그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나갔네요. 한번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차 저항대는 6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 저항대 6만원, 2차 저항대는 62,000원이고요.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을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정리. 그런데 이렇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57,000원부터 63,000원대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 방에 뚫기는 힘듭니다. 몇 차례를 돌파 시도를 해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차 지지대는 53,000원, 2차 지지대는 45,000원, 3차 지지대는 38,000원인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 한 달 동안 14만 1000주를 샀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사고 있죠. 기관 한 달 동안 43만 7000주를 샀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관도 사고 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금투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하고 있고요. 보험은 순매수, 투시는 현재 트레이딩, 연기금은 사고 있고 사모펀드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보험과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에서는 끌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용비율 0.28%, 예, 상당히 낮습니다. 좋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은 카카오가 80.7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아주 좋은데, 너무 지분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대략적으로 한 절반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40%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한데, 동사가 이제 최대 주주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최대주주 지분율을 시장에 내놓는다. 그러면 오히려 호재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돈이라는 건 뭐예요? 돈이죠. 돌고 돌아야 돈입니다. 유동성이 돼야만이 돈인데, 동사는 최대주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 40%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한데, 현재는 80%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은 괜찮긴 하지만은 조금 유동성이 약간 좀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한 회사다. 페이 회사가 되겠습니다. 페이. 우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페이 있죠. 실적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22년도에 5,200원대에서 23년도에 6,200원대, 24년에 7,500원대까지 증가합니다. 영업이익은 계속 영업이익 적자했다가 드디어 24년도에 121억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기순이익도 22년도에 잠시 268억 증가했지만은 23년도에 59억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24년도에는 322억까지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 대비 24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예상되고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실적 보시게 되면은 23년도 1, 2, 3, 4분기 계속 영업이익 적자 상태인데, 자, 드디어 24년부터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 예상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 비율은 98.5%, 유보율은 2600%죠. 이 금융주들은 제가 부채비율 유보율을 그렇게 보실 필요 없다겠죠. 왜? 이 돈으로 장사하는 돈으로 장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부채비율 유보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률 1.59%, 자, EPS 같은 경우는 277원, BPS는 14,133원입니다. 자, 금융주는 항상 어디를 보라겠죠? PER이 아닌 PBR을 보고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4,000원 기준 24년 예상 BPS는 14,133원이니까 14,000원 기준으로 보시겠습니다. PBR 보시게 되면은 14,000원 대비 대략적으로 한 PBR 4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PBR 한 1배에서 2배 수준인데 PBR 한 4배 있기 때문에 뭐 저평가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대량 거래 터졌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천천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여기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쭉쭉쭉 올라가지는 못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 매출액이 나온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은 결제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 기타 서비스 다 관련된 돈 장사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 최근에 유상증자가 없죠. 아까 부채비율 유보를 보셨던 것처럼 상당히 괜찮습니다. 부채비율 98.5, 유보율이 2600%이기 때문에 이 금융회사가 돈을 빌린다는 건 의미가 없죠. 이상하죠. 이 돈으로 장사하는 회사인데,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핸드폰을 산다? 말 이상하잖아요. 돈 장사하는 회사가 돈이 모자라서 돈을 빌린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관계사항이 연결대상 회사로는 자, 증권 중개업을 하고는 카카오페이 증권이 되겠고, 카카오 손해보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KP 보험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오늘 종가 58,000원입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현재 순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2년 대비 2023년 영업이익 적자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앞을 보고 운전할 때도 앞을 보고 운전하라겠죠. 뒤는 단순 참고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는 단순 참고만 하고 앞을 보고 투자해야 됩니다.
2023년 대비 2024년도에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턴 어라운드 예상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멘텀으로는 아까 그 내용 말고 추가적인 들어간 내용이죠. 이 내용이 상당히 요즘에 핫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이커머스 시장 변화가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이게 왜 무슨 얘기냐? 자, 기존에 같은 경우 이커머스 하면 어디입니까? 예를 들자면은 쿠팡,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새벽 쇼핑 하는 데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4시 편의점 하는 데에서도 그런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 지금 이커머스 좀 뛰어들었죠.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가 요즘에 좀 핫하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은 알리익스프레스 상당히 괜찮아지면서 이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알리익스프레스 괜찮은데 동사 카카오페이 동사가 여기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동사 카카오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수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 변화라는 것은 뭐다? 바로 알리익스프레스가 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들어오면서 쿠팡을 포함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가 지금 현재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동사 카카오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핫하기 때문에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멘텀으로는 차트 추세는 76.0이기 때문에 과열권 70까지는 이미 도달했습니다. 수급 추세도 91.2이기 때문에 과열권은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오늘 고점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나 신규로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저점에서 잡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요. 자,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62,0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신고가 부근이 되면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상 5일선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그리고 이 밑에 지금 손절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차익실현 하잖아요. 이 차익실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재매수 위치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재매수 위치. 자, 1차 재매수 위치는 45,000원, 2차 재매수 위치는 38,000원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이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